네,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바로 홍대 홍!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원장님께 레이저 덕후라고 하시니까 얼마큼 알고 있는지 사전에 어떠한 뭔가 질문도 안 드렸어요. 지금 비밀리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왔거든요. 네. 이 질문들을 드릴 텐데 네. 60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60초요? 네, 시간이 네. 얼마 없습니다. 저도 네. 마음이 되게 급한데요. 60초 안에 대답을 해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원장님께 커피를 사드리고요. 네. 못하시면 원장님이 저한테 커피를 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부터 그럼 시작합니다. 홍대 홍!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저 토닝 후에 괄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작! 괄사가 뭔가요? 아, 진짜 모르세요? 괄사가 뭔가요? 그거 있잖아요. 저희 도자기 같은 거 마사지 기기로 이렇게 얼굴 문지르는 거. 약손명가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게임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커피 잘 마실게요. 괄사가 뭔지 몰라서 네. 레이저 토닝 후에 괄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당일은 레이저 후에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네. 토닝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하는 경우, 세게 하는 경우 원장님마다 시술 스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날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괄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찐으로 이거 너무 리얼이어가지고 웃겨가지고 어떡하면 진짜. 아, 괄사를 모르셨군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마사지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오일 마사지 같은 거 받을 때 뭐 도자기라든지 기구로 해가지고 이제 세게 문지르는 마사지를 괄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인가요? 괄사가 영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창 유행이어가지고 괄사 도구도 셀프로 집에서 사서 엄청나게 하고 리프팅적으로 붓기를 빼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조금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당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진 걸로. 이미 지금 이거는 안 나가요. 이미 잘렸어요, 저희는. 네. 그러면, 네. 네, 코가 퍼진 편이라 문득 생각해봤는데 궁금해서요. 선크림을 콧등에만 바르고 코 옆벽에는 바르지 않으면 햇빛에 타서 쉐딩 효과가 날까요? 자연 쉐딩, 뭐 연구 화장 이런 느낌으로요.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생각보다 코 등은 잘 타는데 코 옆은 원래 잘 타지가 않습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서 선크림 안 바르고 보면은 코만 되게 코 등만 많이 타고요. 코에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피지 자체가 자연적인 선크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옆쪽에는 피지 분비가 많고 여기가 그렇게 잘 안 타는 이유고 보통은 이제 해수욕장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여기가 많이 타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태우시면 안 되고 서서히 태우셔야 쉐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미 60초를 지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코 선크림을 안 바르고 있으면은 여기는 안 타고 여기만 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코가 더 퍼져 보이겠네요? 네, 코가 더 퍼져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에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그렇죠. 또 다른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질문자가 답을 해줘야 되나? 승기를. 네, 어쨌든 되게 생각보다 새롭고 이색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군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피부에 대해서 피부 질환과 피부에 관련된 지식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잘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팔꿈치 하얘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 흙꿈치로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팔꿈치 하얘지는 방법을 찾아서 각질 패드로 닦고 바디로션으로 보습해주라는데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각질을 제거한다는 목적 같은데 전 팔꿈치 완전 보들보들하고 까칠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얗게 될 수 있을까요?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팔꿈치가 까매지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색소 침착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색소 침착이 됐으면 레이저 토닝 같은 걸로 색소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자님이 하시는 거는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면 피부가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이나 겨드랑이가 까매져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보습이 최선이고요. 까맣게 태어나신 분은 안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건조해서 생긴 분들은 치료가 되는데 까맣게 태어나신 분은 안 됩니다. 네. 죄송해요. 저 진짜 방송하면서 이렇게 빵 터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피부톤이 조금 이제 좀 어두우신 분들은 네. 이제 뭐 팔꿈치까지 더 어두우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피부가 하얗신데 팔꿈치만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로 색소가 좀 침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치료할 수 있다. 네, 얼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너무 까매서 오셔 얼굴이 하얗게 되시고 싶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근데 이거는 또 저희 궁금한 건데요. 뭐 아이유 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되게 좀 어두운 칙칙한 피부톤이었는데 하얘졌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빈혈이 생긴 게 아닌가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팔꿈치 고민이 이렇게 갖고 네. 계신 분에게는 해답이 됐기를,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네, 세안 후 특정 부위만 붉어짐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붉어지는 게 아니라 관자놀이 부분에 조금, 볼 쪽에 조금 군데군데 붉어집니다. 얼굴이 건조해서 그 부위가 튼 건지 여드름 약을 복용 중이라 얼굴이 자주 건조해지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드름약을 끊으셔야 됩니다. 여드름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항생제하고 피지 조절제가 있는데 피지 조절제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피부 장벽이 이상소견이 있는 건데 피부가 이제 갈라지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붉어지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피지 조절제를 드시고 계시면 계속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피부 장벽이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은 끊으시고 보습제를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연고제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초! 네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32초요? 네. 아니 지금까지 질문 다 거의 20초 안에도 들어가시고 아, 이거는 제가 이긴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딴 질문들은 아, 이 질문이요? 아, 아, 이 질문은 질문은- 진짜 저 네. 원장 선생님 같았어요. 네,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지금 원장님이 발사요? 이러셔서 원장님이 아마 그 괄사요만 해가지고 5초 지났던 것 같은데요. 순간 멍 때리고 네, 근데 어쨌든 여드름 약을 우선 끊고 나서 상황을 보는 쪽으로 처방을 또 새롭게 해주셨네요. 네.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겨드랑이 왁스로 왁싱 후 모공이 너무 보여서 왁싱한 보람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크럽을 해야 하나요? 원래 모공 각화증이 있긴 한데 겨드랑이는 더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남깁니다.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공이 커져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속 얼굴을 긁다 보면 모공이 붓기 때문에 커져 보이거든요. 왁싱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줘서 털은 없앴지만 피부가 모공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이저 제모를 추천드리고요. 왁싱 자체는 영구 제모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모공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모공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레이저 제모를 해주면 모공이 자라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보습과 치료를 해주면 염증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반복적인 왁싱에 의해서 모공이 커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왁싱을 중단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레이저 제모 그리고 이제 충분한 보습,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스크럽을 하게 되면은 더 더 안 자극이 좋을 돼서 것 같아요. 모공이 네네. 커질 수도 있는 네, 거군요. 실제로 이제 이게 모공 각화증 같은 경우 스크럽이 약하게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스크럽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습입니다. 각질 자체가 피부에 쌓이는 이유는 염증이 생기게 되면 각질을 탈락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모공이 쌓여서 모공에 각질이 오돌토돌하게 나오는 건데요. 그 효소를 자연적으로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게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습제를 잘 발라주면은 각질이 잘 탈락하죠. 우리 목욕탕에 가서 좀 불리면 막 탈락하는 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질문도 제가 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선 어쨌든 저도 궁금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왁싱으로 인한 자극에 의해 모공이 조금 커 보이는 네. 상황이면은 좀 왁싱을 쉬면서 쉬면서? 모공을 좀 네, 진정시키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레이저 시술로 돌려서 하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테마를 바꿔서 저희가 지금 1분이 생각보다 되게 길다. 긴 시간이라는 이제 아.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팩트만. 네, 때문에 지금부터는 30초 대답 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파이팅! 네, 가겠습니다. 네. 손가락 지문이 닳아서 지문 인식이 안 돼요.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아진 건지 건조하고 또 직장에서 지문 인식을 하는데 서류 보고 다운받을 때마다 5번, 6번 재인식을 하도록 찍어야 됩니다. 많이 뻣뻣해지고 맨들맨들해진 것 같은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소 습관을 건조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건지 콜라겐 섭취를 늘려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잘 지문 인식이 안 돼서 하는데 이게 손습진이 있으신 분들은 지문 인식이 안 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뭐 골프 연습하다 보니까 요즘 엄지 지문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초 남았네요. 일단은 손을 안 쓰시는 게 방법이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같은 거 많이 쓰면서 습진이 많이 생기시는데 습진이 생기면은 지문 인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많이 세정을 줄이시고 물로만 가볍게 씻으시고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연고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초인가요? 네, 지금 30초 안에 대답을 또 하셨어요. 안 넘어갔나요? 너무 이게 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 지문을 닳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방법들로 계속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면은 다시 지문이 생기나요? 네, 돌아옵니다. 보통은 지문은 그래요?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지문 인식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시면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저 인감증명서 주세요. 저는 엄지손가락 지문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 얘기하면 바로 두 번째 손가락. 아, 그렇군요. 아, 좀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막 옛날에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지문을 남기면 안 돼서 막 여기 지문을 억지로 없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번 없으면 진짜 없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보통 화상과 동일한데 우리 피부는 심재성 이도, 그러니까 피부 부속기까지 손상이 되지 않으면 재생이 됩니다. 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돌아오지 않지만 네. 보통은 그 피부 부속기 위쪽에 피부가 손상됐을 때는 회복이 됩니다. 아. 100% 회복이 되는 그런 기억세포들이 피부 위쪽에 있어서 그 부분만 손상되지 않는다 그러면 돌아옵니다. 오, 정말 신기한 뭐 인체의 신비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빠르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로 빼고 있던 점보다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해도 티가 나고 그냥 티 안 나는 점이었는데 피부과에서 피부를 완전 만져놨어요. 흰살 흉터는 어디서 치료하면 좋을까요? 또 치료한다면 가격대나 치료 횟수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일단은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pe는 레이저 자체가 흉터를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세한 흉터가 남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또 상처를 내면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봐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전pen 흉터는 치료를 해도 점이 없던 상태까지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치료를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돈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정말 우리가 레이저가 아니라 다쳐서 온 흉터는 흉터가 심하기 때문에 치료해서 덜한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전pen 흉터 같이 레이저에 의한 흉터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었나요? 이미 초를 안 보여주고 계셨어요. 네. 넘었나요? 아, 잠깐 보여줘서 제가 네. 시간을 맞추니까 네네. 안 보여주시는군요. 아, 그러면은 이제 레이저로 인한 점 제거를 한 분이 흉터가 졌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네요. 환자분이 원하면 치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네. 한 5% 10% 이렇게밖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음. 보통 뭐 1년 2년 해서 그 정도니까 저는 흉터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보통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초기에 치료를 할 때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손상을 덜 주는 게 음. 처음에 뺄 때 손상을 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점도 좀 주의를 해서 네. 점을 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생각을 하고 네. 네,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귀 속에 각질이 뭔가 한 달 전부터 좀 나온다고 합니다. 피부가 오른다고 해야 하나? 처음에 귀지인 줄 알고 파는데 입술 뜯는 살 같은 마른 각질 같은 게 나와요. 한쪽 귀는 괜찮은데 이호편을 많이 껴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연고를 사서 면봉으로 살살 바르고 있습니다. 안 만지면 금방 나아질까요? 귀 속에 각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습진인데요. 지루피부염 같은 게 귀 속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 이제 발에 있는 무좀을 손으로 만지다가 귀를 파서 무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치료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 병원을 찾아서 각질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자꾸 자극적으로 손을 건드리면 우리 몸은 각질을 더 만들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마시고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 갑자기 그냥 귀지의 각질과 뭐 귀지 그런 느낌으로 갈릴 줄 알았는데, 무좀이 여기로 옮길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잘못 받고 오셔서 되게 심해서 번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각질이 있다고 해서 보통은 습진으로 생각하고 비전문의 병원에서 연고만 바르다가 이게 이제 귀에 무좀이 생기면 어떤 패턴으로 번지냐면 여기서부터 각질이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얼굴까지 앞면에 발에 생겨야 될 무좀이 얼굴에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KOH 검사라고 해서 각질을 긁어서 무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질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감염성 질환을 배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에 꼭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귀 속까지도 이렇게 피부 질환이 좀 발생한다는 것도 저는 좀 새로웠는데 무좀까지도 걸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건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30초 안에 전달해야 될 내용을 다 전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저는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이제 뭐 질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냥 만능 엔터테이너시네요. 정말 유튜브를 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 같으신데 말씀을 너무 명쾌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에 어떠한 이렇게 정보도 드리지 않았고요. 바로 즉흥으로 듣고 그다음에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의 이런 질환들의 피부 질환들의 조금 치료를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노하우들을 알 수 있었던 너무나도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들이 너무 많았고요. 반응이 좋아야 계속 가는데요. 그러니까 괄사? 네, 괄사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피부 미용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의 그런 네. 고민들이 함께 들어왔던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앞으로도 이 홍대홍 또 이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네,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번 저희 영상에도 뭐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홍에 네. 대한 질문은 이런 거 병원에서 물어봐도 되나? 이런 약간 네, 이상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을 하고 네. 즉흥 즉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어려운 질문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저 덕후 홍원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